단돈 253만원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여 8번의 사업 실패 끝에 최근 8천억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자수성가 기업인 김승호 회장의 이야기를 담은 돈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 지침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를 주제로 하는 타 서적에서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주인 이유는 자신이 성공했던 시대와 현 시대가 다르며 개개인의 환경과 재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위험할 뿐더러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속성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사이트풀한 내용 5가지를 추려서 이번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장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돈의 속성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3가지다.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거나,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거나,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다. 지시받고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급여를 주고 지시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해야 한다. 상사나 회사는 내 고객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라. 나를 1인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항상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사장 입장에서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 급여를 올려주지 않을 수 없다. 퇴사하거나 창업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동업자의 준하는 자리를 주거나 승진시켜서라도 회사의 이익을 상당수 나눠줘야 한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워라밸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직장 생활에 충실한 직원이 되어라 라고 들릴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부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젊은 세대에서 워라밸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젊은 세대를 풍자하는 예능이 많은 공감을 받을 정도로 아직 젊은 세대에서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이자 철강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일으킨 앤드루 카네기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부라는 것은 절대 먼저 내어주지 않고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사장과 이 조직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인, 즉 사장의 입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곳 사장님이라는 마인드로 마케팅, 메뉴 분석, 손님들의 피드백 등을 분석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해서 가게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아무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A라는 개선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아무 리스크 없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예비 창업인으로서 엄청난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을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성공학으로 분류되는 개념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심상화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가게를 차리면 바로 앞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고 자동차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모든 삶을 점검해라. 이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추상적인 말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평소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3차원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만일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앞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바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라고 불평불만을 뱉거나 그것에 과하게 예민해진다면 그 생각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에 비슷한 일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과 동일한 의식 수준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방금 든 예시에서 적용해보자면 도로공사로 인해 손님이 줄어든다면 가게의 메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마케팅 전략을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실행해보는 방법으로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운이 나쁠 때 음식을 조절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먹는 양을 줄이며 절대 배부르게 먹지 말고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수 있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이땐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건강, 재물, 인연을 얻는다. 소식하고 운동하는 것과 운과의 상관관계는 현실적 차원에서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책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문제가 발생한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또한 하루 16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 머릿속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의식이 또렷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를 제한하고 단식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개선되었고, 단식 끝에 먹는 평범한 식사에도 새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량 조절 또는 간헐적 단식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정말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김승호 회장은 김승호의 100번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로 구체적인 심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100번 쓰기는 100번을 쓰는 동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혹은 가짜로 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주고, 100일 동안 100번 썼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 선정된 400대 부자 중 한 명인 켈리체 회장은 디자이너가 되려고 프랑스에 갔다가 광고 사업으로 10억의 빚을 지게 되었지만 초밥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해 매출 6천억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서 웰싱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원하는 것을 듣고 쓰고 말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고, 이는 실로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세뇌당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 공산국가에는 실험 문제가 없다 등의 심각하지 않은 반미적, 친공산주의적 발언을 하도록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적해보라고 시키며 이것을 적고 모두 앞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잠재의식을 바꿔서 순식간에 미군을 포로에서 협력자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입으로 말하고 듣고 적어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며 헛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행위가 매일 반복되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다. 김승호 회장은 책이 현 시대에도 가장 좋은 삶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도 한 달에 약 20권 이상의 책을 구매하며 읽고 있으며, 한 분야에 빠지면 관련 분야의 책을 한꺼번에 주문해서 읽는다고 말합니다. 자청에 져서 역행자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가 되는 방법을 다룬 책 20권을 읽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나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돈의 속성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부자의 길이 열린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에게 몰입되면서 이 저자는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과 판단력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지식의 포로가 되어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그 어떤 저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책을 매우 사랑하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 거인의 무게에 깔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리라고 믿었던 책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거나 다른 책과 내용이 상충할 때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책을 가장 건강하게 흡수하는 방법은 책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버리고 현재 자기 삶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스스로 생각하며 적어보는 것이 책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김승호 회장은 독서 후에 산책하며
책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저자가 쓴 책이라도 페이지 수를 맞추기 위한 텅 빈 내용임을 알 수 있고 팔리는 책을 쓰기 위한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자기계발서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느꼈거나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만약 현금 흐름이 불규칙한 어떤 일에 이끌려서 성급히 그만둔다면 위험한 상황에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수량이 100ml씩 여러 날에 걸쳐 나눠오는 것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1000ml가 오는 것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홍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1000만원을 한 달 안에 버는 것보다 100만원씩 매달 버는 것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든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크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앞으로 들이닥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신용이 부여되며 이는 실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같이 큰 돈이 필요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됩니다. 용기 있는 예비 창업가들이 사표를 냈다가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다시 입사하여 직장생활과 창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꿈꾸고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실력을 키우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돈의 속성의 5가지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상 도서관 오목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지혜를 물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짹짹.